쿠릴 열도 남단에 위치한 4개 섬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러시아에게 빼앗긴 섬으로 지금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쿠릴 열도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며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외교에서 주요 의제 중 단골 소재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의 수건 사업이었던 홋카이도부터 러시아의 사할린까지 연결하는 대륙 연결 철도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러시아에서는 이 섬들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거대한 러시아에게 이 섬들은 그다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섬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최강국이었던 일본에 매각하고 시베리아 개발 자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전략적으로 나은 것을 이미 러시아 측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는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일본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에게 쿠릴 열도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집권한 푸틴 정권에서 이 모든 협상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섬 중 일부가 일본 대신에 한국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바로 최근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서 러시아 쿠릴 북방영토 내궤도에서 태어난 주민들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미국 무부 발표 때문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각하기로 한 섬을 일본에 팔아버릴 바에야는 한국에 팔아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가 모두의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매각하면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러시아 정부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사할린과 캄차카 반도 그리고 쿠릴 열도의 상당 지역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선 중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지방의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쿠릴 열도 영토 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에 있는 제3자 입장인 한국이 끼어들 수 있어서 대대 일본 경제 전략과 균형에 한국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 섬을 매입하게 된다면 막대한 러시아 극동 개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거나 영토 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도 많습니다. 영해가 크게 넓어져서 북방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향후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한태성 어종인 명태가 많이 잡혀서 국내 수산업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 공군기의 작전 반경은 한반도와 간사이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쿠릴 열도를 매입하게 된다면 일본 열도 상당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 야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극과 가까이에 있는 당사자 국가가 아님에도 북극해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해 인접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극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왜 북극 문제에 끼어들려는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컴플레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북극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이고 일본을 머리 꼭대기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반중국 성향의 국가들로 포위당한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 거점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의 주요 우방관계인 한국이 동해와 북극해의 길목에 위치한 쿠릴 열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한국은 북극해의 당사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 전략에도 한국이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쿠릴 열도 부근은 과거 러시아가 우리 민간인이 탑승하고 있던 대한항공기를 격추시켰던 참사가 났던 지역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민주정권이 시작된 이후로 해당 사건에 사과를 했지만 쿠릴 열도 1호는 한민족과 매우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특히 사할린 섬에는 일제시대 강제 이주당한 수만 명의 한인들이 아직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인들과 매우 친밀한 지역입니다. 원래 사할린 섬은 향후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될 전망이었습니다. 1997년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대가로 현재 홋카이도까지 연결돼 있는 신칸센 노선을 러시아 사할린 그리고 연해주까지 연결하여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을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북쪽으로 뚫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해협의 넓이 역시 넓지 않아서 현실성이 높은 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신칸센 열차를 타고 러시아나 유럽 방면으로 갈 수 있었고, 또 화물 열차까지 운행할 수 있어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유럽 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터널로 연결된다면 사실상 일본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긴장 해소를 통해서 모든 전략을 한반도 방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 대한민국만 사실상 섬처럼 남아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협조를 통해서 쿠릴 열도 섬 중의 일부를 매입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물류 철도 연결 북극 태양도 연결을 통해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제재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땅을 가려면 일본이나 미국 서유럽의 국민들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러시아 땅을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횡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같은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발급 없이 여군어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만 떠올리고 통일된다면 서유럽이나 일본 국민들보다 더욱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연해주 개발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 가능한 유라시아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이지만 동유럽 국가나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서유럽권 국가들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기구가 친중국 성향이거나 친공산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폴란드나 체코 같은 반중국 연대에 앞장서거나 친미 성향의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주도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인 이헤예라시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더해서 미국이 참여하는데 이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이어주는 베링의 철도 연결을 통해 미국 대륙과 동아시아를 직접 육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초기 협력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서방 퀸 국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관계상 러시아와 친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미국과의 갈등으로 러시아의 고질적인 골치거리인 쿠릴 4개 섬은 어쩌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증진이 거의 전략적 동반자 수준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이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이 쿠릴 열도 매입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핵심 국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